안녕하세요. 원가관리사 2급 1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상개별원가 계산 첫 번째 시간으로 정상개별원가 계산의 개요, 정상개별원가 계산의 절차, 제조간접원가, 과대, 과소배부액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정상개별원가 계산의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개별원가 계산은 제조간접원가 배부율을 산출하는 방법에 따라 실제 개별원가 계산과 정상개별원가 계산으로 구분됩니다. 작업별 원가 계산이라고도 불리는 개별 원가 계산, 즉 잡코스팅은 제품의 종류나 규격이 다양한 개별 단위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에 적용되는 원가 계산 방법입니다. 이 중 정상 원가 계산은 배부율을 미리 정해놓고 정해진 기간 동안 1년 단위를 정해놓고 같은 동일한 배부율을 모든 작업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정상 개별 원가 계산, Normal Job Costing이란 각각의 제조 지시서별로, 즉 작업 지시서라고도 하는 것인데요. 원가를 계산하되 실제 개별 원가 계산과는 다르게 예정 제조간접원가 배부율을 사용합니다.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하는 원가 계산 방법입니다. 정상 원가 계산은 예정 제조간접원가 배부율을 사용한다는 점이 실제 원가 계산과 다를 뿐이고, 직접 재료원가와 직접 노무원가는 실제 원가로 집계하는 방법은 서로 동일합니다. 실제 원가 계산을 보면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가 실제 원가로 계산되어지고 있고요. 정상 원가 계산도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를 실제 원가로 계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 원가 계산 방법에서의 제조 간접 원가는 실제 제조 간접 원가 배부율에 원가 배부 기준의 실제 총 수량으로 곱하여 구합니다. 그러므로 제조 간접 원가를 실제 원가로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정상 원가 계산 방법에서는 예정 제조 간접 원가 배부율을 사용하여 실제 총 수량에다가 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조 간접 원가 예정 배부액이라고 합니다. 실제 원가는 사후 원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원가 계산의 결과가 좀 늦다는 것이 특징이죠.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의 한계점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동일한 작업에 배부되는 제조 간접 원가가 기간별로 차이가 발생하여 기간별 단위당 제품 원가가 변동할 수 있는 점입니다.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보통 월별로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하는데 제조 간접 원가 발생액과 원가 배부 기준의
총 수량이, 즉 실제 조업도입니다. 주기성, 시소널리티를 띄고 있죠. 그래서 그 주기성이 있을 때에 조업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계절적 요인도 좀 있고요. 계절에 따라 생산량이 달라지는 요인 때문입니다. 즉 계절 상품일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는 기업이 속한 산업이나 생산하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특정 기간에 수요가 집중되는 경우, 장난감 회사의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기간이고요. 아이스크림을 생산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여름 시즌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에 맞추기 위해 원가 배부 기준의 총량이 변동하게 되면 제조간접 원가 배부율도 변동하게 되죠. 또한 특정 제조간접 원가 발생액, 여름철의 휴가비 또는 추석 기간에 발생하는 추석 상여금 등 이러한 원가들이 집중 발생하는 주기성으로 인해서 제조간접 원가 배부율이 변동하게 되는 특징이 있고요. 이러한 특징이 바로 한계점이 됩니다. 둘째로 제조간접 원가 배부의 지연성입니다. 제조간접 원가를 배부하기 위해서 실제 제조간접 원가 배부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실제 제조간접 원가 배부율이 나오려면 이러한 그 총량의 정보가 월말 또는 그 다음 달 초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늦으면 연말까지 미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은 이제 타임라이니스라는 적시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위배하는 그런 목적 적합성을 이루지 못하는 특징을 보이게 되고요. 이에 따라 적시성을 잃어버리게 된 정보는 회계 정보의 유용성을 갖질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경영자는 제품 가격, 판매 정책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 사전적 정보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원가 계산만을 추구하게 되면 사후적 정보만을 제공받게 됩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부분 기업에서는 제조간접 원가 예산의 원가 배부 기준의 총 예산 수량을 이용한 예정 제조간접 원가 배부율을 사용하게 됩니다. 정상개별 원가 계산의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상개별 원가 계산은 제조간접 원가를 미리 예정 배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점으로는요, 첫 번째, 정상 원가 계산에서는 예정 제조간접 원가 배부율을 계산해서 이를 정하여진 기간 동안, 보통 회계기간인데요, 계속 적용합니다. 제품에 배부하는 제조간접 원가가 정해진 기간 동안에는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제공품 계정이나 제품 계정에 배부되는 제조간접 원가는 제조간접 원가 실제 발생액 또는 원가 동인 수준의 주기성에 따른 영향을 미리 재고자산 계정으로부터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로 정상 원가 계산 제도화에서는 예정 제조간접 원가 배부율을 이용해서 제조간접 원가를 배부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품이 완성되는 즉시 바로 원가를 구할 수가 있죠. 이러므로 목적 적합성 중의 하나인 적시성을 높이게 되고요. 경영자에게 적시성에 따른 회계 정보를 즉시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제조간접 원가 예정 배부액의 과대 계상 또는 과소 계상을 알게 되고요.
이에 따라 과대 또는 과소배부에 따른 의사결정, 또 제조간접원가의 통제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조간접원가 실제 발생액이 예정배부액보다 많다면 불리한 영업성과, 즉 제조간접원가의 과잉 계산이 돼서 제조간접원가를 통제 관리해야 된다는 시그널을 보여주게 되죠. 불리한 영업성과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조간접 원가를 통제할 수 있는 바로 그 기초자료가 됩니다. 이렇게 과소배부액이 된 원인이 생산설비의 비효율적인 이용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원인을 제거해야 되겠죠. 제조간접 원가의 예정배부 기준을 보면은요, 원가 집합을 원가 대상에 배부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준을 말합니다. 다수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의 예를 보면 컴퓨터, 휴대전화, 반도체 등을 생산하고 있을 때 이 기업에서는 제품별로 비용을 추적하여 예산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차이를 계산해내고 차이의 원인을 분석해서 원가 관리와 성과 평가에 이용할 수 있죠. 이 기업 전체 전기요금이 7월 한 달에 300만 원이 나왔을 때 제품별로 전기요금 사용량을 추적하는 계량기가 없습니다. 이럴 때에 전기요금은 제품별로 직접적 추적이 불가능하죠. 그러면 추적 불가능한 원가는 간접 원가가 되고, 이러한 간접 원가는 배부 기준을 이용해서 배부를 해야 되는데, 배부를 하기 위해서는 배부 기준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배부 기준을 무엇으로 선택하느냐는 각 제품에 얼마의 전기요금이 배부되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배부 기준의 선택에는 여러 기준이 있을 수 있지만 인과관계를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기계 시간에 의해서 전기요금이 변화한다면 기계 시간과 전기요금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전기요금의 변화의 원인이 기계 작업 시간이라고 한다면 기계 작업 시간에 따라 결과로 나온 것이 전기요금이 됩니다. 그래서 기계 시간별로 간접 원가를 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조간접 원가의 예정 배부 기준은 금액법을 가액법이라고 합니다. 가액법에는 직접 재료비법, 직접 노무비법, 직접 원가법이 있습니다. 시간법에는 노무 작업시간법이 있고요. 기계 작업시간법이 있습니다. 수량법은 생산량 등이 있죠. 또는 이제 종업원 수도 있고요. 그리고 면적도 있습니다. 금액법은 원가 대상에 포함된 원가 항목의 금액에 의하여 원가를 배부하는 방법이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조간접 원가의 예정 배부율과 예정 배부액을 보겠습니다. 제조간접 원가 배부율은 간접 원가 집합의 예산 총액을 원가 배부 기준의 총 예산
수량으로 나누어 산출되는데요. 제조간접원가 예산액 또는 예정액이라고 합니다. 미리 예정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예산 수량, 즉 예상 조업도가 되죠. 제조간접원가 예산액은 고정 제조간접원가 예산액에 예정 변동 제조원가 배부율 곱하기 원가 배부 기준의 총 예산 수량으로 합니다. 예정 제조간접원가 배부율은 고정 제조간접원가 예산액에 예정 변동 제조간접원가 배부율 곱하기 원가 배부 기준의 총 예산 수량에다가 원가 배부 기준의 총 예산 수량을 나누어 구한 값은 고정 제조 간접원가 예산액 나누기 원가 배부 기준의 총 예산 수량 값입니다. 여기에 예정 변동 제조 간접원가 배부율이 들어가게 되죠. 자, 예를 들면 경영자가 설정한 제조간접원가 예산액은 32만원이고 예상하는 직접 노무시간이 40시간입니다. 1월 중에 발생한 실제 제조간접원가는 35만원이고 실제 발생한 직접 노무시간은 35시간이에요. 그러면 배부율을 먼저 구하는데요. 예정 제조간접원가 배부율은 제조간접원가 예산액 또는 예정액 32만원 나누기 예정 조업도인 40시간을 나누면 배부율이 나오고요. 이 배부율은 시간당 8,000원이 됩니다. 시간당 8,000원에 실제 발생한 노무시간, 조업도를 곱하면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이 28만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배부 차이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은 실제 제조간접 원가가 35만원이죠. 실제 제조간접 원가가 35만원이고요. 제조간접 예정 배부액이 28만원입니다. 그러면 과소배부입니다. 이것을 배부 차이 분리라고 합니다. 얼마가 분리인지를 계산해 보면은요. 7만원이 분리가 나옵니다. 배부 차이 분리는 7만원이 되죠. 그래서 제조간접원가 과소배부액 under allocated indirect cost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 배부 차이가 이 과소배부되었으니까 분리가 되고 그래서 차변에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7만원, 대변에 제조간접비 7만원이 됩니다. 분계를 하면 차변의 제공품 28만원이 되고요. 제조간접 원가 배부 차이 7만원, 대변의 제조간접 원가 35만원이 오게 되죠. 그래서 예정 배부에 따른 제공품의 원가는 제조간접 원가 예정 배부액을 반영합니다. 제공품 원가예요. 예정 배부액을 반영해요. 그리고 제조간접 원가 배부 차이 차변에 제조간접 원가 7만원이 놓여지게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조간접원가 과대, 과소배부액의 회계 처리를 보겠습니다. 정상개별 원가 계산은 예정 제조간접원가 배부율을 이용하여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하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실제 제조간접원가 발생액과 예정 제조간접원가 배부액 간에 차이가 발생하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GAAP에서는 실제 원가 계산 방법으로 계산된 제품 원가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상 원가 계산 방법을 이용하여 제품 원가를 계산함으로써 발생한 과대 또는 과소배부액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원가 계산으로 계산된 제품 원가와 일치해야 합니다. 제조간접원가 과대 또는 과소배부액과 관련된 대체 수정 방법은 수정배부율법, 미래배부법, 매출원가 조정 방법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먼저 수정배부율법을 보겠습니다. 예정 제조간접원가 배부율이 아닌 실제 제조간접원가 배부율을 사용하여 통계적 원장과 보조 원장을 기록된 금액을 재수정하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될 때 기말 재고자산 계정과 매출원가 계정 모두 정확하게 실제 제조간접원가를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부된 제조간접원가의 25%, 즉 예정 배부액 28만원, 28만원이 실제 간접원가 35만원에 비교를 하면 실제 간접원가가 예정 배부액 28만원보다 25%를 초과하므로 25% 초과된 부분을 추가 반영합니다. 그래서 총계적 원장과 보조 원장을 초과된 만큼 수정하여 기록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비례배부법을 보겠습니다. 제조간접원가 과대 과소배부액을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 항목에 각각 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비례배분법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총원가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제조간접원가 기준으로 할 것이냐입니다. 총원가 기준은 과소 또는 과대 배부된 금액을 제공품과 제품의 기말 잔액 그리고 매출원가에 비례하여 각 계정에 배부하는 방법입니다. 예정 배부액이 28만원이고 실제에 비하여 제조간접비가 과소 배부된 것이 7만원이죠. 제공품 기말 재고액이 10만원, 제품 기말 재고액이 30만원, 그 다음에 매출원가가 6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지금 제공품 기말 재고액과 제품 기말 재고액, 매출원가를 모두 더하면 100만원이 나와요. 그래서 각각 안분하여 구합니다. 총 100만원분의 기말 제공품 10만원을 분자로 올립니다. 이 비율만큼 과소 배부된 금액을 배부하는 것이죠. 각각이요. 그래서 총 100만원분의 기말 제공품 10만원, 100만원분의 제품 기말 재고액 30만원, 100만원분의 매출원가 60만원 이렇게 안분하여 각각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에 배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말 제공품이 10만원에서 10만 7천원으로 늘어나고요. 기말 제품 30만원에서 2만 1천원이 늘어난 32만 1천원이 되고요.
매출원가 60만 원에서 4만 2천 원이 늘어난 64만 2천 원이 됩니다. 자, 이번엔 제조간접원가 기준법을 보겠습니다. 제조간접비가 제공품에 18,000원이 있고요. 제품에 78,000원이 있고요. 매출원가에는 제조간접비가 18만 4천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금액을 모두 더하면 28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제조간접비 배부율만큼, 제조간접비 안분율만큼 각각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제공품 10만 원에서 4,500원이 더 붙고요. 제품 30만 원에서 19,500원이 더 붙어서 31만 9,500원이 되고, 매출원가 60만 원에서 4만 6천 원이 붙어서 64만 6천 원이 되죠. 자, 이번엔 매출원가 조정법을 보겠습니다. 제조간접비 과소 4대 배부의 전부를 매출원가 계장에서 가감하는 방법입니다.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7만 원을 각각 이제 배부할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공품 기말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제품 기말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7만 원을 오로지 매출원가에다가 가산하는 방법. 이 외에도 영업의 손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의 비용 또는 영업 외 수익에다가 반영할 것인지, 그래서 영업의 손익에다가 각각 반영하는 방법이죠. 영업의 비용에다가는 과소배부를, 영업의 수익에다가는 과대배부를 반영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영업의 손익법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문제풀이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